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 그래요? 손발이 같이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밤마다 찌릿한 손끝, 계단만 오르면 저릿저릿한 종아리,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정말 그냥일까요?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이 그냥 지나쳤던 저림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원장님이 통증 탐정단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하러 출동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통증의 원인을 찾아주실 통증 박사님 최봉춘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일단 손발이 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은 혈액순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던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이런 저림 증상 자체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도 그냥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에 의해서 오는 일종의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목 디스크가 이제 손저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허리 협착증 같은 경우는 다리로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있죠? 네. 손목에서 신경을 눌러주기 때문에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멍멍하기도 하고요. 당뇨병 오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뇨로 인한 신경에 이상 물질이 쌓여갖고 신경이 망가져갖고 발이 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그 감별을 정확히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같은 저림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 탐정단답게 범인 후보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수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 찌릿, 발끝 저릿, 지금부터 우리 몸속의 저림 범인들을 하나씩 소환해 볼게요. 혹시 지금 손끝이 저릿하신 분들 집중해 주세요. 범인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장님, 먼저 손이 저릴 때 의심할 수 있는 용의자들은 어떤 용의자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손이 저리다 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손이 저리는 원인 중에 많은 분들은 첫 번째로 목의 디스크,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목에 있는 신경이 디스크라든지 협착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면은 팔을 타고 내려오면서 손끝이 찌릿찌릿합니다. 또 목이 뻣뻣하고 또 팔이 통증이 오고 등 뒤로 통증이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목 디스크로 인한 손의 저림의 증상이 올 때는 단순히 손끝만 저리는 게 아니라 목도 아플 수도 있고 목 등 뒤도 땡기고 팔 쪽으로 쭉 지릿을 하면서 손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목 디스크에 의한 이런 저림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손끝 저리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쭉 가고 터널 같은 부분을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터널 부위가 좁아져요. 우리 손을 많이 쓰거나 이쪽을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터널 안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오고 손이 간혹 더 심하면 먹먹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만 올 수도 있고 양쪽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흔한 병 중에 하나고 특히나 주부님들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고 손이 붓고 아픈 경우가 같이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손도 있었고 목 디스크 있으면 그 중간에 어디냐면 여기 목에서부터 이제 팔로 오는 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목에서 신경이 쫙 왔다가 요 흉곽 출구 지역을 통과하면서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이 흉곽 출구에서 막히게 되면 팔로 저릿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 사이에 신경, 혈관 눌리면서 팔이 저리거나 무겁고 감각 이상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목 디스크하고
흉곽 출구 증후군은 굉장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목 디스크가 전혀 없는데 팔이 저리다. 그런 경우에는 흉곽 출구 증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는 딴 데는 아무렇지 않은데 손만 저린다. 그런 손만.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저리면 심장 때문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대부분은 신경이 눌린다거나 지나가는 길목이 막혀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리가 저릴 때 의심해야 할 용의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대로 다리가 저릴 때는 물론 혈액순환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허리에 문제로 인해서, 왜냐하면 허리에서는 다리로 가는 모든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의 문제,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또는 허리에서 나오는 협착증 같은 경우에 올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이렇게 오는데 되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개 없이 찌릿찌릿하고 통증도 같이 옵니다. 한쪽만 저리다는 거의 90%가 지금 허리 문제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양쪽 다리가 같이 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의 문제로 해서 다리가 저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들, 나이가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고 특히 다리가 저리고 절절절절하고 뭐 이런 시리다 이런 느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협착, 좁아졌다는 거죠. 네. 왜 좁아졌냐면 허리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퇴행성 디스크, 황색인대 이런 것들에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꽉 끼겠죠. 꽉 끼면 어떻게 돼요? 다리로 가는 신경이 저리고 쥐가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착증으로 오는 경우는 앉아있을 때는 좀 신경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통증이 덜해요.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걷게 되면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다리가 저리고 이런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원장님, 어떤 분은요, 뭐 손만 저린 게 아니고 발도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케이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손도 저리지만 발도 저리다. 네. 동시에 저리다. 많죠. 많은 분들이 많아요? 손발이 같이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 아이고. 당뇨가 원인이 되면 양쪽 손이나 발, 특히 이제 발 쪽이 더 많이 오죠. 발목, 발 전체적으로 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다리로 가는 동맥이 폐쇄되는 혈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마치 척추관 협착증 같이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서서 다니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저리고 땡기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 저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있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원인들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 놀라움을 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이 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혈당과 혈관이 손발 저림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다들 놀라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탐정단의 마지막 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그런데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막 관찰하고 막 그걸 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허리에 문제다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허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엑스레이도 찍고 MRI를 찍으면 바로 신경하고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해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MRI 같은 거 찍을 수 있고요. 또 손목 같은 경우나 팔꿈치 뭐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 이런 데 같은 데는 MRI까지는 필요 없고 주로 이제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그 부위를 자세히 보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뭐 혈관이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면 형량 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범행의 수법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는 것처럼 저림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신경을 눌러서 어떤 신경의 압박에서 온다 그러면 그걸 풀어줘야겠죠.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없어지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신경이 압박은 안 됐는데 신경주의 염증이 심해가지고 저리다 그러면 신경주의 염증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나 뭐 협착증을 신경이 꽉 눌리고 뭐 이러니까 이걸 다 싹 풀어주고 다 디스크를 없애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신경 주위에 있는 유착이라든지 염증만 잘 정리를 해줘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의 회복이 빨라서 통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주위의 염증과 신경의 유착 같은 걸 제거해 줄 수 있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경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습니다.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뭐 내시경 시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근본적인 걸 치료할 수 있고요. 저렴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정리를 해보면 저림이라는 하나의 증상 뒤에는요, 목, 허리, 손목, 혈당이나 혈관 문제와 같이 정말 다양한 범인이 숨어 있었고 단순히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 정확한 진단, 맞춤 치료, 그리고 저희 통증 왕과 함께 가장 건강한 삶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